그래서 이제부터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촬영 장비를 카메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T200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 노트 20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제 성격을 아시겠지만 전 자세한 스펙을 읊어드리지는 않을 거고 그만큼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최신형 핸드폰을 사는 이유는 오로지 사진이랑 영상 기능 때문이에요. 저는 게임도 안 하고 뭐 핸드폰으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유튜브나 보고. 그래서 이제 노트 20이나 이제 S20에 와서는 카메라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서 제가 이제 구매를 했고, 쓰면서 이제 체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해보면, 이 카툭티가 굉장히 심하다고 이제 말들이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케이스를 씌울 거고, 저는 카메라의 성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카메라만 좋아진다면 저는 카메라가 얼마든지 튀어나와도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툭티는 저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좀 무겁습니다. 206g 정도 되는데, 뭐 저는 그래도 남자고 손이 큰 편이라서 그래도 괜찮은데, 여자분들이나 손이 작은 분들은 조금 무겁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터치할 때 애니메이션 효과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쓸 때는 이게 부드럽다는 느낌을 그렇게 뭐 특별히 많이 받지 못했는데, 이걸 쓰다가 이 노트 9을 써보니까 역체감이 확실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딱딱한 것 같고 굉장히 이제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화면의 애니메이션 효과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게 바로 노트펜입니다. 노트펜은 이제 반응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이제는 정말 이거는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정말 펜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와요. 펜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노트 20은 정말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 밖에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쓰는 기능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사진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사실 이제 스마트폰의 사진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호평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를 써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그래도 스마트폰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현행 그 최신인 노트 20 울트라에 와서는 진짜 달라졌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이 정도 수준까지 왔구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가 기존에 제가 노트 5를 쓰다가 노트 9으로 넘어갔던 이유가 이 망원 렌즈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노트 9은 카메라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망원 렌즈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풀프레임 카메라에서는 한 50mm 정도 되는 화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제 망원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망원 렌즈를 쓸 수 있겠구나 해서 노트 9을 샀는데, 이 당시에 그 망원 렌즈의 화질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굉장히 흐릿하고 뭔가 이제 깨지는 것 같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이제 넓게 찍는 화각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망원은 아직까지 힘들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간 화각이죠. 기본 화각이 가장 메인 역할을 하고 그보다 더 넓은 초광각 그리고 망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그래도 망원 화각이 꽤 괜찮아졌어요. 꽤 괜찮아져가지고 풍경에서 저쪽 멀리 있는 풍경을 찍거나 아니면 이제 길고양이를 찍을 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만한 정도의 수준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망원 렌즈의 경우 화질이 그래도 기본 렌즈보다는 좀 떨어지고 손떨림에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해서 찍어야 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어떤 스냅 사진을 찍는 데는 이 정도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저조도 촬영인데 스마트폰이 센서가 작기 때문에 센서가 작은 이상 그 저조도에서 노이즈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진짜 많이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셔터 속도가 느린 걸 감안을 해서 굉장히 손으로 쥐고 차분하게 천천히 찍으면 저조도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카페 같은데 좀 분위기 있는 카페 가면 좀 어두침침하잖아요. 그런 데서도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HDR인데요. HDR 같은 경우는 이제 역광이거나 어느 쪽은 굉장히 어둡고 어느 쪽은 굉장히 밝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의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밝은 사진, 어두운 사진을 합쳐가지고 너무 어두운 부분도 없이 너무 밝은 부분도 없이 찍어준 사진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어느 카페에 가서 창밖에 하늘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HDR 기능이 작동을 하면서 하늘은 굉장히 파랗고 예쁘게, 그리고 이제 그 어두운 실내 부분도 그렇게 막 아주 못 쓸 정도가 아니게 적당하게 잘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HDR이 정말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제가 느껴지는 단점 중에 하나는 채도가 너무 좀 부자연스럽게 강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삼성 갤럭시가 유난히 그런 면이 있는데 하늘을 찍으면 지가 알아서 하늘 색을 약간 파랗게 보정을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 눈에는 마음에 들질 않았고, 특히나 뭐 최적의 사진을 찍어준다는 그 기능을 통해서 뭐 음식 사진을 찍을 때는 채도를 올려준다든지 사람 사진을 찍을 때는 좀 노출이 조금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찍어서 보정을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카메라가 해주는 기능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기능을 제가 꺼버렸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저조도 촬영이 좋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센서가 작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카메라보다는 그 저조도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카메라와 비교했을 때 얘기인 거지, 지금 스마트폰에 이 정도 기능이면 정말 준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부분을 넘어가면, 제가 지금 이번에 찍은 브이로그가 대부분 다 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로 찍었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주간에, 그러니까 가장 환경이 좋다고 하는 주간에는 정말 예쁘게 잘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4K까지 촬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FHD면 되기 때문에 정말 색깔이 물론 좀 과합니다. 채도가 과한데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고 정말 선명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주광에는 굳이 카메라를 살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가끔 망원이나 아웃포커싱이 되는 아주 감성적인 사진을 찍을 때는 Z7을 가지고 제가 들고 찍고, 그냥 저를 향해서 찍는 브이로그, 그리고 이제 화각이 다양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단순한 촬영은 그냥 이걸로 찍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일상 브이로그용으로 구매를 한 XT200 후지의 T200의 위치가 굉장히 위태로워졌어요. 굳이 이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아까 사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내 방에서 찍으면 노이즈가 올라오는 게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때 이제 카메라랑은 확실히 다르구나 하고 느껴지는 게 이제 그때입니다. 실내에서 찍을 때, 방에서 찍을 때 노이즈가 좀 올라오는데 뭐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 정도로 쓰셔도 되고, 이제 제가 조금 기대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브 포커스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뒤를 날려주는 아웃포커싱을 시켜주는 그 영상이 있어서 그거를 좀 써봤는데 머리카락 부분이나 이런 데가 마감이 좀 자연스럽지가 못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거는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고는 안 쓰고 있어요. 그래도 뭐 그렇게라도 이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없는 것보다는 낫고,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이제 만족스러운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손떨방입니다. 자체 손떨방이 있고 여기 이제 슈퍼스테디까지 켜면 굉장히 손떨방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길을 걷는다든지, 특히나 셀카봉에 이렇게 셀카봉에 손을 들고 걸으면 정말 뭐 일상적인 그 걸어가는 환경 정도는 충분히 다 떨림 방지가 돼서 이 정도면 역시나 카메라가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주광에서 엄청나게 예쁘게 잘 나옵니다. 손떨방이 우수합니다. 라이브 포커스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어두워지면 노이즈가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그것도 카메라 대비 그런 것이지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진짜 이쯤 되면 이제 핸드폰으로 어지간히 다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나중에 다음에 나오는 스마트폰이 사진과 영상 기능에서 어떤 걸 발전을 보여줄지 기대도 되면서 더 좋아질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인 거에 후회가 없을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제 그 S20부터 그 채용된 그 1억화소의 센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전 1억화소의 센서를 스마트폰에 넣는 것은 굉장히 불만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고, 좀 이런 사진이나 이런 영상, 광학적인 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카메라나 스마트폰이나 어차피 사진을 찍는 그 기술적인 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예전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필름이 현재는 스마트폰의 센서가 그 렌즈를 통해 들어온 상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캡처를 해서 이제 사진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센서가 크기가 카메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현재 이제 거의 뭐 표준 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35mm 풀프레임 이런, 보시면 요 안에 이제 요 안에 반짝거리면서 보이는 게 센서입니다. 요 정도 크기가 되는 게 풀프레임이라고 해서 이제 표준적으로 좀 많이들 선호하는 사이즈죠. 이거보다 이제 XT200 같은 경우는 1.5배 정도 작아지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센서는 보통 우리가 손톱만 하다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몇 밀인지는 저 외우지 않았어요. 몰라요. 하여튼 엄청나게 작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든 영상이든 빛을 받아들여서 그 빛을
빛을 이제 점점점점 이제 무수히 많은 점들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런데 이 점 하나가 점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 뭐 2천만 화소, 뭐 1억 화소 이렇게 화소를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같은 센서의 크기라면 센서 크기가 동일하다면 화소가 많을수록 점 하나가 크기가 작아집니다. 자기가 점 하나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작아지죠. 점이 작아지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빛을 많이 못 받아들여요. 자, 그럼 빛을 많이 못 받아들이면 우리가 눈에 볼 수, 어두운 데서 우리가 사물을 식별을 잘 못하듯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재료가 굉장히 적어지는 겁니다. 전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맛으로 비유를 하면 굉장히 육즙이 다 말라서 없어진 고기나 과즙이 부족한 과일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빛이 굉장히 풍성할 때 낮이나 아니면 조명을 이용해서 굉장히 빛이 풍성할 때 사진이 화질이 월등히 좋아지고 어두워지면 어두워지면 어두운 곳에서 이제 최대한 그 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센서가 열일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열화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센서가 힘드니까 거기 노이즈처럼 이제 모래알갱이처럼 이제 자글자글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노이즈가 눈에 띄지 않더라도 화질이 이제 현격하게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쨌든 사진은 빛이 많아야 좋은 사진이 나온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의 센서가 거의 손톱만하게 요만한데 이 안에다가 1억 화소 혹은 뭐 몇천만 화소의 이제 화소를 심어 놓으면 한 개 화소당 차지하는 그 크기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물론 이제 갤럭시에 와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용하고 소프트웨어가 좋아져서 좋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1억 화소는 굉장히 좀 오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억 이제 화소가 좋아지면 이제 그 사진이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함이 살아난다는 장점은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사진이 1억 화소까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풀프레임 카메라에도 1억 화소가 되는 정상적으로 1억 화소를 소화하는 카메라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심지어 이 Z7 같은 경우도 4,500만 정도의 화소를 갖고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차고 넘치는데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화소 이제 센서 그리고 그 화소 하나의 입자가 굉장히 작다는 것은 음식으로 치면 이렇게 쪼글쪼글한 제가 요게 집에 있길래 이 방울토마토가 제가 하도 오래 놔뒀더니 이제 쪼글쪼글하게 이제 말라가지고 이제 맛이 없어졌어요. 이런 과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그 센서가 작고 빛이 부족해도 충분히 소프트웨어로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소프트웨어가 좋아지면 부족한 그 광학적 그 환경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해주는 건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이런 스마트폰이 그런 걸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제 요리로 치면 요리 기술이 좋아진다는 거겠죠. 요리 기술이 좋아져서 이렇게 조금 과즙이 부족한 재료를 써도 충분히 맛있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싱싱하고 아주 품질이 좋은 재료를 쓰면 더 맛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소프트웨어 기술이 좋아진다 한들 재료가 좋으면 그 좋은 요리법으로 좋은 재료까지 쓰면 더 맛있어지겠죠. 그 좋은 요리법으로 나쁜 재료를 써서 굳이 요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아진 소프트웨어 기능을 좀 더 작은 화소, 그러니까 한 2천만 화소 정도로 타협을 해서 더 퀄리티가 좋은 사진을 찍어주는 게 스마트폰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저조도에서도 정말 품질이 좋아지고 그냥 이렇게 막 확대해서 막 저 멀리 있는 것까지 우리가 그렇게 볼 일이, 그건 쓸 일이 잘 없잖아요. 그렇게 안 찍어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을 좀 더 극대화해서 잘해주는 게 스마트폰 카메라에 가야 될 방향이지. 막 1억 화소 이런 거는 사실은 이런 원리나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현혹하기 위한 약간 숫자 노름 같은 겁니다. 그래서 1억 화소는 사실 크게 의미도 없고 저는 가급적이면 다음에는 이제 이런 중간에 있는 메인 화각이 한 2천만 화소 정도, 2천만 화소도 필요 없고 한 1,500만 화소 정도에서 굉장히 더 좋은 퀄리티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노트 20 울트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일상적으로 들고 다니는 사진을 찍기에 굉장히 충분한 카메라입니다. 다만 이제 그 카메라 제조사 삼성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제 나름대로 바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재미도 별로 없고 유익하지도 않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 제가 좀 게을러져가지고 영상 찍는 게 좀 귀찮고 이래가지고 요번 한 편 만드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조금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어쨌든 조금 게을렀던 거를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영상 예고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바로 후지필름의 XT200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